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조합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중복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이니까 택하기만 하는 거죠. 순열은 이제 택하고 배열까지 하게 되는데 조합이니까 택하기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요.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는데 얘를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네 개를 택하는데 뭐 A를 여러 개 택하고 B를 여러 개 택하고 C를 여러 개 택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 속에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종류가 세 가지니까 만약에 이것들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칸막이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칸막이를 가지고 개수를 따져 보시게 되면, 자, 그럼 결국은 이 칸막이라는 건 몇 개가 필요한 거죠? 요 문자의 종류보다 하나 적은 만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영역만 구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문자를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용되는 칸막이의 개수라는 것은, 그쵸, 문자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만큼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자릿수는 R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R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요만큼을 이 6가지 4개의 자리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합이기 때문에 배열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4개를 같은 문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요 4자리를. 그 다음에 칸막이 2개를 또 요게 같은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얘를 늘어놓는 가지수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R 더하기 N 빼기 1 이라는 녀석을 일단 일렬로 늘어놓죠. 팩토리얼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요 R개가 똑같기 때문에 자릿수 R개의 가지수로 나눠주게 되고,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칸막이 2개가 또 똑같기 때문에 칸막이의 가지수로 또 나눠주게 되죠. n-1 팩토리얼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녀석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 조합의 계산에서 n 플러스 r 빼기 1 c r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가 1학년 과정에서 조합의 수를 계산하실 때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주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요런 계산의 과정을 보실 수 있었는데, 요거랑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지금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r 빼기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r자리에는 그대로 r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조합의 수를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 요거 팩토리얼 n 플러스 r 빼기 1 팩토리얼, 그게 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r 빼기 1에서 r을 빼면 n 빼기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공식에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얘와 얘를 가지고 구성을 하시게 되면 n 플러스 r 빼기 1과 r을 가지고 구성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r 팩토리얼로 나누죠. 여기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r, 그러니까 여기도 r 팩토리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구성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택하는 중복조합의 가지수는 NH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이 H는 호모지니어스라는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온 겁니다. 이것의 계산은 일반 조합으로 바꿔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NR 더한 거에서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R은 여기다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복조합의 가지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HR,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다 라는 것은 일반 조합의 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필수예제 14번.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기명이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명일 때는 뭐가 된다? 그렇죠. 중복 순열이 됩니다, 이게. 자, 근데 지금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명의 후보자가 있고 6명의 유권자가, 그래서 만약에 A와 B라는 후보자가 있고 A, B, C, D, E, F라는 6명의 유권자가 있을 때, 그쵸? 이제 그러면 소문자 A는 저는 A한테 투표했습니다.
소문자 B는 저는 A한테 투표했습니다. 소문자 C도 저는 B한테 투표했습니다. 소문자 D는 저는 A한테 투표했습니다. D는 뭐 A한테 투표했습니다. 얘는 뭐 B한테 투표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과정상의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 계산은 어떻게 된다? 중복 순열의 가지수가 돼서 2파이 6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2의 6제곱 해가지고 64가지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 6명이 받은, 그러니까 A와 B가 받은 총 표수는 알고 있지만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무기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일 때는 2H6이 됩니다. 그럼 요건 앞에서 배우신 대로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면 요 둘을 더한 다음에 1을 빼니까 7C6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7C6은 7C1과 같죠.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7가지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5번인데요. 자,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다. 자, 그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는 포함되어 있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주머니에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요런 공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4개인데 6개의 공을 꺼내는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포함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 빨간색 공이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노란색 공도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파란색 공도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뽑는 건 6개를 뽑는 게 아니고 몇 개를? 3개를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개를 뽑게 되는 것이고, 자, 그 3개는 여기 남아있는 공이 빨간 공이 3개가 남아있고 하나씩 뽑혀갔으니까, 그 다음에 노란 공이 3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파란 공도 3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색깔에서 3가지를, 나머지 뽑아야 되는 이 3가지를 다 축출해내는 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을 허락해서, 이 가지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3개를 뽑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공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3H3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조합의 수로 바꿔주게 되면 이 둘을 더해서 1을 빼죠. 그럼 5C3 이렇게 돼주는 거죠. 그럼 5C3은 5C2와 같죠. 그래서 답은 10가지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6번은요. 요 녀석을 전개해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괄호를 이렇게 옆으로 쭈루룩 해서 5개를 곱해 놓고 전개를 하게 되죠. 그럼 이걸 전개할 때 나오는 하나의 항이라는 건 결국은 여기 각각의 괄호에서 3개의 문자 중에 1개를 내보내고 그것들을 곱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5군데에서 x가 나와서 곱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렇죠. x 5제곱이다 라는 이런 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맨 끝에 가면 보통 이제 뭐 y만 5개 뽑았다 그러면 y 5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z만 5군데에서 다 나와서 곱해지면 z 5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에다가 또 뭐 x 하나, y 하나, 뭐 나머지 z 3개, 그러면 x, y, z 3제곱이다 라는 이런 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총 5개의 문자를, 이 여기 나와 있는 x, y, z라는 문자를 가지고 5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택하는 가지수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x를 뽑게 되면 그게 여기 있는 x 5제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x 하나, y 하나, z 3개를 뽑으면 여기 만들어놓은 요런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하는 가지수가 되는 거죠. 늘어놓는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어차피 요 정리를 하실 때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항이 만들어질 때 z 2개를 먼저 뽑고 x 하나를 뽑고 z를 뽑고 y 하나를 뽑았다 이렇게 돼도 어차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를 먼저 뽑고 x를 맨 나중에 뽑고 사이에서 z를 다 뽑았다 해도 요걸 정리해도 어차피 여기 있는 요 항이랑 똑같은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늘어놓는 순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정리되는 방식은 한 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개의 종류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 놓으면 그건 알아서 정리가 돼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은 3H5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일반 조합으로 바꿔주면 더해서 1 빼니까 7이 되고요. 7C5가 되죠. 7C5는 7C2와 같죠. 그래서 답은 21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17번은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이게 무슨 방정식이냐면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이런 특별한 숫자의 제한 조건이 붙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양의 정수죠. 그럼 결국은 이 음이 아닌 정수와 양의 정수의 차이점은 뭐죠? 그렇죠. 이쪽에는 그러니까 2번의 수의 구성에다가 플러스 0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얘는.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에 0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자, 음이 아닌 정수면 0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x, y에 0을 집어넣고 z 하나에다가만 10개를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 1, 1, 뭐 8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10개의 정수를 갖고 오는데 10개를 다 내 맘대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문자를 가지고 10개를 택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x, y, z.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선택되는 개수만큼을 다 1이라는 숫자로 한번 인식을 해보면 얘가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칸막이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앞에서 선택을 했던 것처럼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걸 가지고 10개의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5, 6, 7, 8, 9, 10. 그죠? 여기 칸막이 두 개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같이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칸막이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자, 요 칸막이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다가는 x를 채워넣고 x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y를 채워넣고 그죠? 마지막 칸에는 z를 채워넣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x가 3에 해당되는 거고요, y가 3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z가 4에 해당되죠. 이러면 요것들을 합하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칸막이를 쳐놓고 그 앞쪽에다가는 x, 가운데에다가는 y, 그 끝에다가는 z를 집어넣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냐? 세 종류를 가지고 10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가지수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그것의 계산을 조합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더해서 1빼니까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10은 그대로 쓰게 되죠. 그럼 12C 10은 12C 2와 동일하죠, 계산이.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자, 양의 정수해니까 그쵸, 양의 정수해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최하 한 개씩은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앞에 문제에서 6개의 공을 뽑는다고 했지만 뭐 색깔별로 하나씩을 기본적으로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뽑는 건 3개였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10개를 택하라고 하지만 x, y, z를 양의 정수는 기본적인 가장 기본이 1이기 때문에 한 개씩은 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택하는 건 몇 개가 됩니까? 그렇죠. 7개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 종류를 가지고 7개를 택하게 된다라고 계산이 바뀌게 돼요. 1번과는 다르게. 그럼 얘를 1번 조합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더해서 1 빼니까 9, 9C7이 되죠. 9C7은 9C2가 돼서 답은 36개다라고 이렇게 축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 유형의 문제에서는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의 유형인지 양의 정수의 유형인지에 따라서 가지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얘는 x, y, z라는 세 종류를 가지고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10개를 다 내 맘대로 택하는 거죠. 0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한 개씩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10개를 고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7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3H7이 된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거 꼭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예제 18번이고요. 자, 얘는 자,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 그러니까 음화정의 유형입니다, 일단. 그러면 만약에 그냥 앞에 조건 이거 무시하고 나번만 바로 가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4종류의 문자에서 음화정이니까 0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4H1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고 양의 정수다, 즉 자연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얘는 4H, 그렇죠, 10개를 뽑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기본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선택은 6가지만 주어진 거죠. 그래서 4H6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음이 아닌 정수해일 때 계산이 되고, 얘는 양의 정수, 그렇죠, 0을 제외한 양의 정수일 때 계산은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가번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17번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A, B, C, D 중에서 0이 2개래요. 근데 어떤 게 0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우리는 4개 중에서 0으로 계산을 할 녀석 2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4C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2개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CD는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CD는 음이 아닌 정수인데 0을 빼내게 되니까 결국은 양의 정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C 플러스 D 해서 10개가 되는데 얘가 하나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뭐다? 두 종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개를 뽑는 게 아니고 8개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2H8을 옆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C는 6이고요. 2H8은 조합으로 바꿔주게 되면 9C8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98은 9C1이랑 똑같으니까 9가 돼서 얘는 6 곱하기 9에서 답은 54다라고 이렇게 적으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19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걸 우리는 앞에서 한번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순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정의역이죠. 그래서 요거는 공역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자, 1번의 표현은 뭐죠? x1과 x2가 다르면 fx가, 그렇죠. 요거는 1대1이죠. 그 다음에 2번의 표현은, 그렇죠. 요거는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증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4번으로 해서, 자, 일반 함수,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된다. 자, 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죠. 우리는 뭘 사용하면 된다? 중복 순열의 가지수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파이. 그래서 얘는 앞에는 항상 공역의 개수, 뒤에는 정의역의 개수. 그럼 계산은 4의 세제곱. 그래서 64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일 때는 뭐죠? 그렇죠. 일반 순열의 가지수를 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4, P, 3이 되죠. 항상 앞에는 공역의 개수, 뒤에는 정역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는 4팩토리얼과 같으니까 24, 24가지가 되겠죠. 자, 증가 함수일 때는 일반 조합의 가지수, 증가나 감소일 때는 조합의 가지수를 따라가면 된다 그랬죠. 앞에는 항상 공역의 개수, 뒤에는 정역의 개수 이렇게 돼주죠. 그래서 얘는 4C1과 같으니까 총 4가지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요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보면은, 그렇죠, 요게 는이 있죠. 요 는이 있는 거.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그렇죠, 중복을 허락한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중복을 허락한다. 근데 요 부등호 관계에서 이미 증가함수의 표현을 줬기 때문에 조합인데, 2번에서 조합이라고 했는데 그게 중복을 허락한다와 조합의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중복 조합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 그렇죠. 증가함수의 표현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3번에처럼 이렇게 는이 붙어 있을 때는 뭐야? 중복 조합의 가지수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앞에는 항상 공역의 개수, 그 다음에 기호 써주시고 뒤에는 정의역의 가지수 이렇게 돼주죠. 그럼 얘는 계산을 일반 조합으로 바꿔서 하죠. 그래서 더해서 1 빼니까 6C3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6C3은, 그렇죠, 얘는 20가지가 되겠네요. 답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하시는 김에 나왔으니까 5번. 만약에 얘가 항등함수를 의 개수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항등함수는 결과가 1 아니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1은 항등함수의 패턴이 가능하면 1이 되고 불가능하면 0이 되는데, 여기는 항등함수가 불가능하죠. 항등함수는 1이 1한테 화살표를 보내고 2가 2한테, 3이 3한테 가야 되는데 이쪽에 이 공역 쪽에 1, 2, 3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어봤으면 0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상수함수의 개수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는 얘는 뭐와 똑같다 그랬죠? n, 그렇죠, 공역의 가지수와 똑같다 그랬죠. 그럼 공역이 4개니까 상수함수는 4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일반 함수의 가지수,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가지수, 세 번째 증가 함수의 가지수인데, 요 증가의 패턴에서 는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 요 2번과 3번의 차이죠.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복 조합이다라는 얘기와 일반 조합이다라는 얘기, 요 두 가지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깍두기처럼 나오는 항등 함수나 상수 함수의 가지수까지를 총망라해서 함수의 가지수를 전체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중복조합 파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